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매일 맑으면 사막이 되지만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 비옥한 토지가 된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쩔 때는 기쁘고 맑은 날도 있지만 또 흐린 날도 있다는 거, 그런 날들이 모여서 좀 더 성숙한 나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건강한 생활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몸에 좋다, 나쁘다, 뜨거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의 건강 음식이요, 오늘의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식품들, 과연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식품은요, 계란입니다. 네, 달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달걀은 완전 식품이다 라는 그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로 많은 영양소를 기대할 수 있는 완전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달걀에 함유된 인지질은 우리의 신경을 덮고 있을 뿐 아니라 두뇌의 신호를 매끄럽게 하는 미엘린초를 생성하도록 돕는데요. 콜린 성분은 동맥경화와 연관성이 높은 혈중 아미노산의 농도를 낮추고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시력 감퇴를 늦추고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달걀 한 개, 우리의 몸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아미노산과 함께 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으면 포만감이 커서 탄수화물을 함유하는 높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체중 조절을 하는데 좀 더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파도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달걀 노른자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달걀 한 개의 콜레스테롤은 200mg 정도로 성인 하루 권장량 300mg으로 본다면 단일 식품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거죠. 특히 달걀을 주로 프라이나 스크램블을 만들기 위해 기름에 조리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이나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내어놓습니다. 반숙으로 하루 한 개가 좋다라는 건데요. 약간의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동시에 먹는다면 문제가 없고요. 달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걀은 하루에 한 개가 좋고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도 콜레스테롤 높은 다른 음식을 피한다면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식품은 고추입니다. 네, 고추를 먹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들은 암을 예방하고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건데요. 고추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두통, 치통 등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풋고추는 비타민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채소로 오렌지의 2배, 그리고 토마토의 8배가 넘는 비타민C를 함유해서 하루 2개만으로 충분히 비타민C 공급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단백질 소화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이 캡사이신 성분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매운 음식이 암을 예방한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반대파도 있습니다. 매운맛 성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캡사이신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치료를 돕는 적정 수위가 넘어가게 되면 반대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매운맛은 통각이라고 할 정도로 내장에 자극을 줘서 소화장애, 설사 등의 습관성 질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죠. 찌개를 끓일 때 3숟가락 이상 넣지 않는다. 네, 과도하게 매운맛을 더하지 않기 위해서는 4인 기준으로 찌개를 끓인다면요. 고춧가루 3숟가락 이상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식품 견과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과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심장병 예방을 돕는다는 문구를 표시해도 좋다는 허가를 한 식품은 바로 아몬드와 호두라고 합니다. 견과류는 고지방 식품이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동맥경화 예방도 해주고 성인병, 당뇨병, 합병증 위험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다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견과류의 열량은 땅콩이 약 57kcal, 호두가 65kcal, 그리고 아몬드는 60kcal, 피스타치오가 58, 잣이 66kg일 정도로 손이 가는 대로 먹다 보면 섭취 열량이 높아지기 딱 좋습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염분을 넣거나 또 볶거나 또는 설탕, 커피맛 등을 가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조미용 견과류는 좋은 성분을 반감할 뿐만 아니라 칼로리를 높이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30g씩 섭취를 한다라는 건데요. 땅콩 10알, 호두 2개에서 3개, 아몬드 5에서 7알, 그리고 피스타치오 7알, 잣 10알 정도면 충분히 하루 섭취량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300g 정도의 양이 좋고요. 그리고 조미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바로 와인인데요. 와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은 심장병의 위험도를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동물성 지방이 많은 크림이나 버터, 치즈, 육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남부 프랑스인이 심장병 위험도가 오히려 낮은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상식을 뒤집는 이 현상은 프랑스인의 와인 섭취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타닌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심장을 보호하고요. 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또 혈관 내 나쁜 저밀도 지단백을 낮추고요. 건강에 좋은 고밀도 지단백을 높여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발생에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죠. 네, 하지만 반대하시는 사람들도 있죠. 네, 술은 건강주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인데요. 와인이 만병통치약은 당연히 아니겠죠. 또 칼로리가 높아 과음하면 인체의 칼로리 수요를 더욱 높이기 때문에 입맛을 없앤다고 합니다. 또 술의 분해는 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단 와인을 마시면 간은 평상시 에너지원인 지방산 대신에 알코올을 이용하려고 해서 남은 지방산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지방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와인이 건강주라는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렇게 위해서 우리는 이런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와인 2잔을 2시간에 걸쳐서 마시라는 건데요. 와인의 좋은 효과만을 얻기 위해서는 간이 해독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은 하루에 2잔, 여성은 하루에 1잔에서 2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2시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매일 마신다고 해도 적정량을 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먹어도 될까 말까, 또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했던 그런 식품들의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좋은 답변이 되셨나요? 네, 내 몸을 만들어가는 음식, 좋은 음식으로 바르게 섭취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끼로 사랑받는 이 스타들의 2세들을 보면 부모와 꼭 닮은 모습에 우리들은 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외모부터 성격까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일까요? 네, 궁금한 유전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미남 미녀 부부는 무조건 예쁜 아기를 낳게 되는 걸까요? 네, 외모는 유전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기는 하지만요. 부모가 모두 미남 미녀라고 해서 아이 역시 예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포인트는 부모의 외모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열성이냐 또는 우성이냐에 있는데요.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열성인자보다 우성인자가 훨씬 쉽게 자식에게 전달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보통 외모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검은 피부, kop슬머리와 등과 같은 요소들이 대부분 우성이라고 합니다. 코의 모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 중 한 명의 코가 보코 또는 매부리 코일 경우 아이가 그 코를 닮을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쌍꺼풀은 우성인데요. 부모 모두 쌍꺼풀이 있다면 아이 역시 쌍꺼풀이 있을 확률은 62%이고요. 부모 중 한 명만 쌍꺼풀이 있으면 아이가 쌍꺼풀이 있을 확률은 43%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키는 도대체 누구를 닮게 되는 걸까요? 엄마보다는 아빠를 많이 닮을까요? 네, 키 큰 남자를 만나 훤칠한 자식을 얻겠다는 생각, 이제는 좀 접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키는 아빠보다는 엄마의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혀졌는데요. 키는 유전적인 요소가 약 70%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아빠의 유전자가 차지하는 것은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의 키 유전자가 아이에게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슬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나머지 30%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자기 타고난 키보다 최소 10cm 이상은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엄마가 똑똑해야 아이가 똑똑할까요? 아니면 아빠가 똑똑해야 하는 걸까요?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라는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는 대답이 엄마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의 지능은 X염색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염색체가 XX인 딸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게 X염색체를 받아서 유전적인 영향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XY인 아들의 경우 엄마로부터 X염색체를 받기 때문에 엄마의 유전자가 아들의 지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전적인 요인은 60%고요. 환경적인 요소가 40%를 차지하는 만큼 후천적인 노력으로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성격입니다. 우리 아이의 성격, 유전적으로 닮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성격은 외모와 달리 유전적인 영향이 아닌 선천적인 기질과 또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 것처럼 유전보다는 환경이라고 여겼지만 최근 일본 게이오 대학 안도주코 교수는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유전될 확률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집중력이나 성실함의 경우 뇌 속 신경 물질 수용체가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유전과 연관성이 높고요. 신경질적인 성격 역시 40%나 유전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 이처럼 유전될 확률이 높은 기질과 반대로 낮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이의 타고난 유전적 성격 외에 다른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좋은 양육 환경 조건을 조성해서 바르게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질병입니다. 부모의 질병은 모두 아이들에게 전달을 될까요? 이 부분 부모가 되신 분들은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엄마나 아빠가 앓고 있는 질병은 아이들에게 유전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같은 병을 대를 걸쳐서 내려오는 가족력이 발생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가족 모두가 비만인 경우 자녀 또한 70에서 80% 확률로 비만이 될 수 있고요. 또 축농증과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질병도 유전으로 전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아토피는 부모 모두 아토피를 앓고 있으면 자녀의 발병률은 75%로 매우 높고요. 부모 중에 한 명만 질환이 있으면 50%의 확률로 아토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가족력으로 인한 질병이 존재한다면 아이의 영양과 생활 습관 등 신경을 써서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궁금증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네, 유전은 언제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그리고 지적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너는 왜 못하니가 아니라 이렇게 고쳐가는 방법을 아이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아이와 함께 바르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모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봉으로 눌러 담은 밥, 그리고 냄비에 질펀하게 담아내는 찌개 대신에 잡곡을 섞어 지은 밥과 제철 재료를 사용해서 끓인 국, 그리고 세련된 레시피로 완성한 밑반찬이 1인 쟁반에 정갈하게 나옵니다. 네, 요즘에 인기 있는 집밥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레스토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연구가 홍신의 가정식 레스토랑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무엇보다 쌀에 힘을 준 곳입니다. 바로 쌀가게 바이 홍신인데요. 네, 가게 한편에는 방앗간처럼 탈곡기를 갖춰두고 아침마다 오븐 도미를 직접 도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븐 도미를 말할 것 같으면 현미와 백미를 중간쯤 되는 그 단계로 쌀결을 50%만 벗겨내기 때문에 백미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현미보다는 씹는 맛이 좋다고 합니다. 쌀은 도정 후부터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러 아침에 직접 도정을 하고 딱 100인분만 판매한다는 것이 바로 그녀의 설명인데요. 오븐 도미로 지은 밥에 깍두기, 쌈, 그리고 두부쌈장을 기본으로 내고 여기에 제철 재료로 만든 국과 고기 반찬, 그리고 서너 종류의 밑반찬이 곁들여집니다. 메인 메뉴는 매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쌀가게라 이름만 보고 쌀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매일 도정한 오븐 도미를 소분해서 판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부 쌈장과 깍두기 등 찬거리도 오븐 도미 볶음과 함께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요, 빠르크라는 곳입니다. 네, 밥모가라고 예명이 불리는 잘생기고 친절한 남자 사장이 있는 그런 밥집인데요. 태국, 대만, 그리고 유럽 등 타국에서 4년 동안 지낸 사장은 타국살이 중에 집밥이 늘 그리웠고, 네, 그래서 귀국 후에는 손맛 좋은 순천 맏며느리 출신의 엄마의 레시피를 전수받아 이 집밥 레스토랑을 차렸다고 합니다. 네, 공원을 뜻하는 빠르크는 편하게 쉬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분위기가 밥집처럼 번잡하기보다는 카페처럼 깔끔하고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단출한데요. 그날 제공되는 베지테리언, 생선, 육류의 메인 메뉴 중 한 가지를 골라 주문하면 되고요. 메인 메뉴를 선택하면 밥과 국, 그리고 밑반찬 3가지를 곁들여서 나옵니다. 동치미와 해파리 냉채, 젓갈 3종 세트 등의 반찬은 사이드 메뉴처럼 따로 골라 주문할 수 있고요. 밥은 백미와 흑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밥과 반찬은 원하는 만큼 리필도 되니까요. 마음껏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국은 뚜껑을 덮은 옹기에 담아주고요. 그리고 유기수저를 사용합니다. 원래는 점심때만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입소문 덕에 최근에는 저녁 메뉴를 보이면서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도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무명식당입니다. 이름은 무명이지만 정말 유명한 식당인데요. 심리 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그 정도로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성북동 본점에 이어서 종로
종로 그랑서울 식계촌에 2호점을 그리고 판교에 3호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햅쌀에 찹쌀, 보리, 옥수수 등을 넣어 지은 잡곡밥은 기본으로 계절마다 사용하는 잡곡의 종류를 달리해서 내고 또 소금을 넣지 않고 양념만을 숙성시켜 염도를 낮춘 속초 조염 낙지젓과 매장에서 직접 구워 바삭한 상태로 내어놓은 장흥 무상김처럼 지역 특산물로 만든 반찬을 곁들인다고 합니다. 대표 메뉴인 무면 밥상에는 11가지의 잡곡이 들어간 잡곡밥과 국, 고기 위주로 구성되는 무명찬, 젓갈, 직접 담근 장아찌, 장흥 무상김, 김치 등이 올라가는데요. 별미밥상에는 5가지 잡곡과 지역 특산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불어 11월에는 자체 개발한 무명 막걸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산 수삼을 갈아 만들어 진한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녁 식사에 반주로 한 잔 정도 곁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양철 쿠킹입니다. 네, 주인의 본명을 따서 이름을 지은 집밥 레스토랑인데요. 이름을 내걸고 하는 만큼 밑반찬 하나하나 그 무엇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네, 긴제에서 재배한 친환경 유기농 쌀과 순청 문정희 할머니의 고추장, 신안 천일염 등 산지에서 구한 재료로 집에서 먹지 못하는 것들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한 상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대표 메뉴는 한상 차림으로 나오는 양철 정식인데요. 유기농 아가베, 오징어 채무침과 직접 참기름으로 맛을 낸 새우 호박 볶음, 제주 흑돼지 와사비 데리야키 등 반찬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모토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메뉴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는 페이스북으로 공지를 하게 되는데요. 식재료의 상태에 따라 메뉴가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평소 쉽게 먹기 힘든 머위, 쓴바귀, 유채를 이용해서 메뉴를 선보이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요. 양철 정식을 주문하면 홈메이드 선식, 과일 소스 샐러드, 채소 수프의 3가지 가벼운 메뉴로 구성된 스타터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주인이 핫토리 영양 전문 학교를 졸업한 덕에 명란 와사비 덮밥, 나토 덮밥, 멍게 덮밥 등 일본 가정식 메뉴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쌀과 선식, 참기름, 김치 등의 식재료와 또 전성근 작가의 손으로 빚은 도자기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집밥이 그리운 직장인들을 위해 집밥 먹기 레스토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목 2가지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추천 종목이고요. 한라비스테인 온공조입니다. 종목 번호는 018880입니다. 비우호적인 환율 흐름과 국내 사업 부진 그리고 원가율 상승 등 4분의 3분기 실적 부진을 야기했던 요인들이 개선되면서 4분의 4분기 실적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M&A 추가 법인들의 외형 확대 효과도 온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비중이 50%로 축소된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로 납품처를 확대했고요. 열 관리 시스템 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친환경 공조 기술인 하이브리드 에어컨 시스템과 대체 냉매 시스템 기술 보유 등으로 글로벌 친환경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네, 이 회사는 국내 최대 자동차 공조 제품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생산 방식으로 자동차용 에어컨 시스템과 프런트엔드 모듈, 압축기, 그리고 열교환기 등을 생산해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종목은요. 똑같이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종목 이름은 오로라, 종목 번호는 039830입니다. 2014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1291억 원, 영업이익 122억 원으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혜와 생산 캐파의 확대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동사는 지역별 맞춤형 캐릭터 개발의 능력을 보유해서 영국과 러시아, 국내 시장 브랜드 인지도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 시장 2위권을 유지하는 등 완구 선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또한 유후와 친구들을 시작으로 향후 쿠비주와 유후와 친구들 2 등 라이센싱을 런칭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캐릭터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개발하고요. 또 캐릭터 완구를 상품화해서 국내외 시장에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글로벌 다국적 업체 오로라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관련 스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들이 있죠. 인명뿐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애완동물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임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동의 순간들, 그럼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매일 화마와 싸우는 그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구출하는 인명부터 이렇게 작은 생명까지 세상 그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을 보면서 생명 존중의 발원지가 바로 이런 분들의 사명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또다시 새롭게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도 이제 어느새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남은 일주일 또 열심히 또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활기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